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지금 이제 K리그가 한창인데요. 그라운드에 보면 선수들 말고 또 열심히 뛰는 분이 또 있죠. 바로 축구 심판입니다. 오늘 축구 심판 한 분 초대했는데요. 지난 4월로 K리그 축구 심판 200경기를 달성하신, 심판된 지 12년 만에 200경기를 달성했답니다. 김민재 선수 닮은 심판,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죠. 평일에는 환경공무관으로 일하시면서 지금 축구 심판 일을 병행하고 계신 정동식 심판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심판이자 환경공무관이자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동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김민재 선수랑 비슷하네요. 네, 운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또 동생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우리 정 심판을 닮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저보다 16살이 어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민재 선수를 닮은 거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행운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 선수가 닮음으로써 제가 또 이렇게 언론 매체에 이슈가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죠. 독일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이태리에서 뛰었죠. 네, 이탈리아 나폴리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 나폴리를 직접 가셨다고요? 네. 왜 가셨었죠? 김민재 선수하고 닮은 꼴로 이슈가 되면서 그 유튜브 채널 그 매체에서 저한테 나폴리를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나폴리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이 김민재 선수를 만난 거예요?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때 방문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마라도나 선수가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가 33년 전에 그 나폴리를 우승팀으로 이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33년 만에 우승권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에 응원을 할 겸 응원차 갈 겸 그리고 이게 닮은 꼴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응해서 제가 나폴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김민재 선수는 못 만났고? 예, 실제로 못 만났습니다. 이태리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네, 제가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그 공항에서 내린 줄 알고 사람들이 공항에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여기 왜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줄을 서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줄을 서서 싸우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왜 싸워요? 저랑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먼저 섰다고. 새치기 한다고? 예, 새치기 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괜찮다, 다 찍어줄 수 있다. 나는 김민재 선수가 아닌데 시간이 여유가 많아서 다 찍어줄 수 있으니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저는 이탈리아 나폴리 가서도 이제 심판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러닝을 항상 했거든요.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러닝을 뛰고 있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쏙 지나가면 김민재 선수 줄 알고 뛰다가 돌아가지고 제 옆에서 같이 러닝을 하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닮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나폴리를 가니까 거기가 이제 도시가 작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통행을 하는데 거의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 통행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나치면은 차에서 운전을 하던 운전수분이 저를 보고 김민재 선수 줄 알고 차를 후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가서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줄 테니까 멈춰라.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장에 가가지고 결승전 경기였고 그때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는 경기에 들어갔었는데 관중석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관중석에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아하고 왜 선수가 여기 와 있어? 예, 맞습니다. 왜냐면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데 왜 관중석에 올라와 있냐? 빨리 내려가서 몸을 풀어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해프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을 받아야 됐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즌이 마치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도 그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에 있는 택시 기사 아저씨 분이 저한테 김민재 선수와 닮았으니까 대신 가라. 대신 갔다 와라. 김민재 선수는 여기서 시즌이 마치고 나면 여기서 몸 관리 또 회복을 해야 되니까 대신 가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군대를 2번 갈 뻔했습니다.
앞서 나폴리에는 김민재와 똑 닮은 우리 축구인이 거리를 활보했고 많은 현지 팬들과 강남 스타일 춤까지 추며 김민재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리 시민들이 진짜 김민재 선수를 좋아하는군요. 예, 나폴리 제가 경기 갔을 때 나폴리가 원래 우승권에 33년 만에 우승권에 접어들어가지고 축구 하나로 축제된 그 시민 전체가 완전 축제 분위기여가지고 엄청났습니다. 그 가서 관전하신 그 경기 그래서 이겼어요? 그때 경기에 비겼습니다. 비겨서 우승이 그 다음 경기에 미뤄졌는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 이겨서 우승을 해버렸으면 저 운동장에서 못 나왔을 수 있습니다. 다쳐가지고 관중들한테.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하는 우디네스의 원정에 나선 김민재와 나폴리. 원정 경기에 함께한 만여 명의 나폴리 팬들은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선수들과 함께 감격을 나눴습니다. 승점 80 나폴리는 2위 라치오와 승점 차를 16으로 벌려 남은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 이제 그 정도 하고 네네네. 우리 정동식 심판 얘기로 가서 네. 그러니까 축구 심판 생활 처음 하시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저는 2001년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심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심판이 되려면 무슨 자격 뭐 시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어떤 것들이 있죠? 경기 규칙에 관련된 이론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봅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심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년 체력 테스트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력 테스트를 해요? 체력 테스트는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0m 스프린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40m를 6초 안에 들어오는 걸 6번을 일단 먼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통과를 하고 나면 400m 트랙을 75m를 뛰고 25m를 걷고 75m를 뛰고 25m를 걷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거를 40회를 해야 됩니다. 40회. 400m를 40회? 네. 그러니까 4km인데 키로로 따지면 4km입니다. 4km. 4km 내에 초 안에 그 커트라인 안에 초 안에 들어와야지 통과라는 체력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기장에서 심판은 그렇게 빨리 뛰다가 또 조금 옆에서 겼다가 또 뛰다가 해야 되니까 그 똑같은 동작을 해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매년 테스트를 한다. 네, 매년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 그 자격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대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2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는 심판 12년 만에 주심 200경기 달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12년은 뭐고 23, 4년은 뭐지? 12년도는 제가 아마추어 심판 생활을 했었고요. 맨 처음 시작은 아마추어? 네, 아마추어 상급 심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급? 예, 3급 심판, 3급, 2급, 1급으로 제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5급 심판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재는 폭을 좀 높여가지고 5급은 뭐고? 그럼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5급 심판은 대부분 이제 생활체육 심판들이 5급 심판을 보고 생활체육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있잖아요. 조기축구. 조기 쉽게 얘기해서 조기축구와 초등학교 리그, 초등학교 리그를 보고 4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러니까 1급 자격을 달면 대학교부터 프로까지 다 관장에서 심판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급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또 무슨 시험이 있어요? 네,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 시험이 그러니까 승급 시험을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경기 수를 채워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급수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추어 심판으로 생활체육부터 시작하되 1년에 몇 경기 이상의 주심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체력 테스트는 5급은 조금 여유롭고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가 단축이 됩니다. 쉬는 시간도 리커버리 시간도 조금 단축이 되고 단축이 되니까 체력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그러면 이제 그 프로 심판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신 게 12년 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마추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1급 자격증을 1급을 달고 그 안에서 딱 12명만 뽑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성적이 좋은 1년 동안 고가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좋은 심판이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K리그로. 점수는 또 뭘로 매겨요? 1년 동안 토탈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매 경기장에 갈 때마다 그 평가관이 있거든요.
심판 평가관. 예, 심판 평가관이 있어서 한 경기가 끝나면 그 주심의 동작과 그 퍼포먼스를 보고 한 경기마다 매 경기 점수를 매깁니다. 아하. 그래서 그걸 1년 토탈을 해서 점수가 높은 심판이 이제 프로 심판이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아마추어 심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 심판들은 아마추어에서 한 10여 년 해야 프로 심판이 됩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 그런 그 심판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은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판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어요?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심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판이란 직업을 가지면 대부분 이제 금전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심판을 선호하는 직업이라보다 그러니까 욕을 먹으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이제 심판은 신이 버린 직업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신이 버린 직업. 예, 신이 버린 직업 심판. 왜냐면 항상 욕을 먹어야 되니까. 하긴 그 좋아하는 팀들한테 자꾸 이렇게 휘슬 불고 그러면 맞습니다. 계속 야유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 수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언론 매체에 나오면서 저는 심판 저변 확대를 좀 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도 평일에는 환경 공무관으로 일하시면서 네. 심판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환경 공무관이 뭐죠? 아, 그게 환경공무관이 원래는 환경미화원인데 예. 환경미화원이 호칭이 이제 환경공무관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환경공무관 서초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식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환경공무관은 공무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아.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축구 심판이 금전적으로 쪼들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들을 3명을 키우는데 제가 5인 가족이거든요. 5인 가족인데 축구 심판 하나로 그 보수로 해가지고 제가 가족을 생활을 영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축구 심판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이 급여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수당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당 수당제로? 네, 맞습니다. 제가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해서 이제 오심을 할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얼마 급여를 받는다고 책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1부 리그에서 제가 K리그 1부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혹시나 제가 그 고가 점수 평가를 못 받는다면 2부 리그로 떨어지면 수당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 이제 잡을 하나를 안정적인 걸 놓고 해야지 제가 가족을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공무관을 같이. 아니 뭐 내친 김에 한번 그럼 낱낱이 보죠. 네. 1부 리그 축구 심판 주심을 보면 네네. 한 경기당 얼마를 받아요? 한 경기당으로 따지면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부 주심. 리그로 가면은 100만 원. 네. 그럼 그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그런 경기 심판 보면 얼마나? 그 경기들은 중고등학교는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예. 주심을 봐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원들이 K리그 심판이 되기를 꿈꾸고 희망하고 목표로 잡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경기당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렵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생계원화는 도저히 안 되는 경기당 10만 원 정도 받는 생활을 10년 이상 해야 네, 맞습니다. 그나마 한 경기 한 200만 원 받는. 네. 근데 그것도 1년에 몇 경기를 하게 될지 정해져 있지 예.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봤을 때 한 경기로 따지면 200만 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1년에 경기 라운드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경기가 38라운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38라운드를 모든 경기를 주심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경기 주심을 봤으면 그 다음 주에는 대기심이나 VR 심판을 보거든요. 그럼 보수가 200만 원에서 그 대기심은 50만 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200만 원을 꾸준하게 38라운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금전적으로 연봉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연봉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이상을 했는데 연봉이 4천 5천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구 심판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이런 지식과 전문적인 이런 테스트를 받고 통과한 사람들이 그리고 체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가 다 주말에 있나요? 예, 거의 주말에 있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예선전이나 그런 경기를 주말에 하면 또 이
라운드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중 경기가 가끔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 투잡 있는 분들은 못 하겠네. 할 수 있습니다. 좀 휴가를 써야 되니까. 아, 휴가. 저한테 주어진 휴가가 있으니까 예, 휴가를 쓰고. 아, 방금 그 주심 봤으면 그 다음에 대기심? 네, 대기심. 한 경기에 심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추어 경기는 4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프로 경기는 K리그는 VR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 경기에 6명이 들어갑니다. 6명이면 주심 1명, 예, 그리고 부심 2명. 부심 이제 선심, 그죠? 예, 예, 선심이라고 안 하고 부심으로 전문용어로 부심으로 부심 두 명. 하고 대기심 1명. 대기심은 뭐예요? 대기심은 벤치 컨트롤하고 예를 들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벤치 컨트롤하고 그리고 교체, 선수 교체해주는 교체를 해주고 혹시나 주심이 부상을 당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대기심을 보고요. 대기심. 예, 그리고 한 명은 VAR 예, 심판. 예. 예, 그리고 한 명은 또 AVAR. 그건 뭐예요? VR을 보조해주는 심판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VR은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주심이 잘못된 판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AVR 보조 심판은 라이브 영상을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 다음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알겠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6명이나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심만 200만 원, 네, 뭐 대기심은 50만 원, 네. 부심은 부심은 110만 원 받습니다. 110만 원. 네. 아, 그런 식으로 차등이 주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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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심판들도 이 선수들 못지않게 뛴다 네, 들었는데 네. 한 경기에 몇 킬로 뜁니까? 제가 한 경기에서 10km에서 12km 정도를 뜁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10km에서 12km 정도 뛰는데 그 경기를 뛰고 나면 몸무게가 한 1, 2kg 정도 빠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10에서 12킬로를 90분 안에 뛰는 거잖아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몇 킬로 뛰죠? 선수들도 많이 뛰는 엄청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10km에서 12km 많이 뛰는 선수는 15km까지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비나 공격수들은 거의 8km에서 10km 정도 그 정도를 뛰고 심판은 공을 위주로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더 많이 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격수나 수비수보다도 훨씬 더 뛴다. 네, 거의 비슷하면서도 더 뛴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실 포착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뛸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뛰는 심판은 거의 축구가 유일하지 않나. 그러니까 농구 심판들도 약간 그라운드 안에서 네, 뛰기는 네. 하지만 축구 많이 활동량이 제일 많은 심판은 축구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매년 그 체력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축구 심판으로서 제일 어려운 상황은 뭡니까? 경기 중에 제일 어려운 상황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밀집되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이 득점은 문제에서 골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경기 종료가 10분 정도 남았을 때 그 선수들이 좀 다혈질로 막 올라오거든요. 흥분하고 한 골 차가 나거나 무승부 치고 중요한 경우에 그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중도가 더 올라가야 되고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각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너킥이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프리킥. 문전 가까운 곳에 프리킥 프리킥. 할 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제일 선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게는 그 경기가 끝날 때 정도 되면 그 반대편에는 골키퍼까지 가면 맞아요. 22명이 그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저는 눈이 2개밖에 없거든요. 눈이 2개지만
부심들도 바라보지만 예. 몇 명이 안 되는 3명, 4명의 심판이 22명을 지켜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몸싸움도 치열하고 그냥. 네, 엄청납니다. 아, 좀 교묘하게 그 반칙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잡아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VR이 없을 때는 예. 그런 걸 못 잡아내면 이제 제가 징계를 먹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VR 시스템이 시행이 되면서 네. 그래도 제가 보지 못한 상황, 실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수들도 VR로 영상을 찍고 있다. 분명히 너가 내가 보지 못해도 VR 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예. 뭐니 해도 이 골로 선언했는데 네. VR로 하고 보니 골이 아니더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제일 좀 가슴 아픈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예.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 있었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오심이라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 현장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집에 갔을 때 리플레이 영상을 보고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정말로 제가 수갑을 차고 감옥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갑니다.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그 팀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제 실수 하나로 그렇죠. 승패가 엇갈리는 것 자체가 제 죄책감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오심을 하지 않으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경기 전에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올 그런 상황들을 미리 복습을 하는 거죠. 다른 비슷한 다른 상황이 경기 화면들 같은 예. 거 다시 보면서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제가 경기를 예를 들어 주심을 어저께 봤으면 그러면 시간을 내서 제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 장단점이 있었는지 제가 서로 스스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VR 시스템이 이게 들어온 것 자체가 도입된 것 자체가 저는 좋은 매우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있습니다. 거죠. 네. 선수들도 좋아하죠, 사실. 맞습니다. 예. 예. 뭐 불필요한 시비 이런 걸 없앨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에게 매우 편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원래 선수 출신이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저도 이제 꿈을 가지고 왼쪽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K리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예. 축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제가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축구 실력을 가지고 과연 내가 꿈꿔왔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 K리그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실업 축구 지금으로 따지면 K3나 K4 리그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선수라는 건 선수 생명이 짧거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되면 운동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제가 축구를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하지 않고 축구를 멈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멈추자. 왜? 예.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할 때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 없고 진짜 죽기 살기로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운동을 했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게 나의 한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멈추자. 더 이상 가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축구를 딱 멈췄습니다.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저는 김민재 선수하고 비슷한 중앙 수비수였습니다. 밑에 수비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국가대표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K리그 선수까지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때부터 심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제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제가 일만 했거든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 네, 대학생 학교도 다니면서 제가 그 구로노인 종합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희망의 집이라는 곳에서 노숙인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숙인 쉼터가 왜 생겼냐면 제가 99년도에 구로노인 종합 복지관에 IMF 직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길거리에 많이 많았죠. 나오면서 그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그런 시설에 있는데 거기에 상담원이 필요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노숙인 분들과 상담원으로서 4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잠을 줄여서 돈을 이제 학비를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고 학교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방학 기간 동안은 또 일용직 노동자로 또 활동도 하고 하이.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야. 돈 되는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동시에 한 6, 7가지 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야.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보내시다가 예. 심판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제가 한 군데서 생활상담원으로 일을 할 때도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해도 20만에서 30만 원을 받고 대리운전을 해도 40만에서 50만 원 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한 7가지 일을 하면 350만 원 정도가 그렇죠. 되잖아요. 큰 돈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벌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표를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 인생의 돈이 전부인가?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축구장에 있고 싶었거든요. 예, 선수로서. 예.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축구 선수를 그만뒀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지금 할 거 없고 그럼 뭐가 있을까? 지도자 아니면 심판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을 때 지도자를 하면 너무 얽매여서 선수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활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심판을 해보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꿈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선수로서 K리그 무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심판으로서 한번 K리그 최고의 무대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심판을 보면서 사이드 잡으로 다른 일들을 심판을 볼 수 있는 시간 할애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예, 여러 가지 예.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그 몇 년 사이에 벌써 한 6, 7가지 일들을 해봤으니까 네. 아마추어 심판 되면 정말 벌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맞습니다. 난 어차피 다른 일 여러 가지를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저 아마추어 심판으로 우리가 좀 어렵지만 한 10년 내가 버티면 K리그 무대에 갈 수 있다. 네, 이 맞습니다. 꿈이었군요.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뤄냈습니다. 아이고, 그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어. 중간에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심판 자격증을 따고 그러게요. 5급, 4급, 3급 자격증을 따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금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예. 그리고 심판이란 직업을 갖다 보니까 처음에 초급 심판이 됐을 때 선수들한테 초등학교 선수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도 욕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존감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축구가 좋아서 심판을 보는 건데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예. 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축구 경기는 대부분 주말에 하거든요. 예. 주말에 하다 보니까 내가 평일날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 시간 할애를 내서 4시간을 내서 심판을 본다는 게 그럼 난 언제 쉬지? 그런 제약도 있고. 지금 쉬는 날이 없네요, 거의. 저는 없습니다. 어. 저는 원래 20살 때부터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정말 행복한 삶인지 그걸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예.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실 때도 됐네요. 네. 그 환경공무관 일은 아까 원래 환경미화원이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뭐 거리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해야죠. 예,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담당 구역이 이제 서초구거든요. 예. 제가 서초구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수교가 넘쳐서 통제된다 그러면 그럼요. 잠수교 청소도 하고 항상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왜냐하면 그 낙엽들이 배수로를 막아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배수로를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배수로를 다 뚫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환경공무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매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새벽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거리에서 항상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기동반이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제 담당 구역이 왕복으로 12km가 되기 때문에 뭐 걸어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을 하고 거리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초구 관내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민원을 제가 해결을 하러 또 가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환경공무관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동물 사체 치우는 게 정말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동물 사체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저는 거의 보름에 한 마리씩. 왜냐하면 제가 담당 구역이 청계산하고 우면산하고 거의 둘러싸인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도에 지나가다가 맞습니다. 차에 치고 이런 거 맞습니다.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 동물 사체 치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을 또 특별히 하려고 기동반이 따로 있는 거고요. 네, 따로 있습니다. 신속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봤을 때 좀 예. 약간 거부감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빨리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예. 빨리 치워야지 예.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3시까지 일하시고 네. 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그 강연을 가기 전에는 퀵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강연가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 섭외가 문의가 많이 와서 예, 지금 예. 퀵 서비스를 접고 지금 현재는 이제 동기부여 강연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책도 내시고 네. 여기 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제목의 네, 책인데 맞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강연을 주로 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저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닌다는 대상이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때 저는 정신적인 멘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예, 예. 엄청 인지도가 있고 높은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먹고 살만 하다라는 걸 할 수 있다.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회 초년생이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 이게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보험 영업에도 이게 접목이 되고 사회 어느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전 연령층이 지금 강연이 그래요. 문의가 엄청 쇄도하고 있어서 네. 지금 몸이 하나가 부족할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축구 심판의 일을 쭉 이어오시고 네, 지난 2022년에는 올해의 주심상까지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의 주심상 1년에 한 명씩 주는 겁니까? 네, 한 명 중 대한축구협에서 한 명 중. 뭘로 기준으로 해서 그걸 선정을 해요? 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평가, 예, 점수. 평가. 1년 동안 토탈 점수를 봐서 거의 점수가 제일 높은 심판에게 돌아가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팬, 선수, 지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오심도 없어야 될 것이고 네, 맞습니다. 경기 운영이 매끄러워야 될 네. 것이고 그런 거겠군요. 맞습니다.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해에 예, 그 해에 예. 운도 따라줘야 되고 실력도 체력도 모든 게 갖춰져야지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운영을 주심이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 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중계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네. 어떤 심판은 그냥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계속 경기를 멈추는 사람이 있고 네네네네네. 어떤 심판은 그냥 네. 저건 좀 반칙일 것 같은데 그냥 네. 넘어가는 심판도 네, 있고 네, 네. 어느 쪽이세요? 아, 저는 일단은 K리그 같은 경우는 팬이 있는 스포츠고 제 네. 팬이 있기 때문에 팬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경기 규칙에 입각해서 경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이죠. 그 대신 단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어느 팀은 살짝 밀었는데 파울이고 여기는 살짝 밀었는데 파울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예, 경기 규칙에 입각해서 그 경기를 팬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잦은 파울을 너무 빡빡 딱딱딱 끊고 가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심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융통성 있게 하되 맞습니다. 양 팀에 고르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기에 이제 주심을 보셨을 네. 텐데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경기라든지 뭐 감동적이었던 게임이라든지 네.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아, 그거는 제가 2022년도에 제가 꿈꿔왔던, 그러니까 아마추어 심판을 활동을 할 때부터 꿈꿔왔던 게 저는 이제 슈퍼매치라고 있거든요. 슈퍼매치가 뭐죠? FC 서울하고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아. 근데 현재는 지금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그 경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 있는데 제가 아마추어 심판으로 활동할 때부터 꿈꿔왔던 그 매치거든요. 슈퍼 매치가. 이 FC 서울과 수원 삼성이 숙명의 라이벌이고 네, 맞습니다. 이 팬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기가 이제 슈퍼 매치가를 하면 관중이 수가 못해도 평균적으로 2만에서 5만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제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심판이 그러니까 최고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예. 경기 그라운드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무대에서 나도 한 관장에서 주심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 아마추어 심판 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그 슈퍼매치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 주심은 지금까지 딱 한 번 본 거예요? 아니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죠? 네, 여러 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에. 내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좀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는 매번 주심할 때마다 진짜 가슴 벅찬 그런 경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까? 예. 그 이탈리아의 콜리나 심판이라고 있는데 아, 유명하죠. 예, 외계인 심판이라고 별명이 외계인 심판인데 그 심판분은 지금 현재 피파 심판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았던 이유는 그분은 이제 축구 임원들, 축구장에 있는 임원들, 감독,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 팬들한테도 모두 인정을 받았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심판이란 직업을 갖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분은 그걸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롤모델로 삼고 심판을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뭐 심판은 욕 먹는 직업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이제는 뭐 욕 먹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많이 무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덤덤해졌습니다. 막 그 그라운드에서 뛰다 보면은 관중석에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예, 들립니다. 심한 욕도 막 합니까? 예, 들립니다. 근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 반응하면 안 되죠. 예. 네. 전혀. 그냥 뭐라고 해도 경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들리긴 들리는데 예.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유독 그런 게 심한 날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죠. 어. 그러니까 중요한 매치. K1 팀과 K2가 경기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예. 그런 경기나 이 한 경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 못하고 이 한 경기 때문에 강등이 되고 안 되고 예, 그런 예. 중요한 매치에서는 그렇죠.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경기는 선수도 관중도 예민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심판으로서도 각오가 남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어. 그러니까 오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경기 시작 얼마 전에 갑니까? 아, 저희가 이제 기준은 저희 집 거주지에서 심판의 거주지에서 운동장의 거리를 책정을 해가지고 100km 이상 되는 지점은 하루 전날 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100km 미만 되는 데는 당일로 해가지고 경기 시간 2시간 전에 이제 운동장에 갑니다. 그게 원칙인 거예요? 네. 근데 뭐 2시간 전에만 가면 된다면 네. 100km 넘었다고 해서 굳이 그 전날 가서 자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날이나 상황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하.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km 이상 되는 날은 왜냐면 몸이 좀 그러니까 당일로 가면은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서 휴식도 취하고 조금 이제 경기 분석도 좀 하고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가서 전날 가서 좀 쉬는 겸 예, 공부도 예, 하고 경기를 준비를 해라 예.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해요? 2시간 아, 동안. 2시간 전에 이제 운동장에 도착하면 일단은 그라운드를 체크를 합니다. 운동장 체크. 운동장 뭐가 불순물이 있는지, 경기장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라인은 잘 쳐져 있는지, 그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들끼리 6명이 모여서 미팅을 합니다. 오늘 주심이 주관을 하거든요. 예. 주심 주관해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선수가 트러블 메이커고 어떤 선수가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또 보자. 이런 미팅을 합니다. 아, 미리 그 선수들 중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요 선수, 그러니까 파워를 반칙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 있고 어떤 선수는 항의를 많이 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선수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선수는 오늘 좀 유심히 보자 그런 게 있죠. 예. 그렇게 미팅을 하고 예, 미팅을 하고 나서 워밍업을 하고 나가죠. 준비 운동을 해야죠.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선수 못지않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워밍업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또 착용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무전기하고 그리고 또 마이크, 헤드셋. 그러니까 소통하는 헤드셋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준비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나갑니다. 예. 그 휘슬이 제일 중요한 그 무기잖아요. 네. 그죠? 총과 총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소리가 굉장히 크죠? 예, 엄청 큽니다. 어. 가끔 이 판정을 할 때 옆에서 삑 불면 선수들이 귀에서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용 휘슬을 갖고 다니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 체력이 허락하는 한 심판 생활은 계속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한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지금 45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남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 심판들 가운데 이제 굉장히 고참이실 거 아니에요. 예, K리그 1부 리그 심판 중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주심으로 따졌을 때 그렇겠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지금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서 앞으로 제가 한 4, 5년 후면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심판 은퇴하면 그 후에 꿈은 뭡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강연. 예. 강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일을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네. 제가 만약에 심판을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 강연가로서 제 롤모델이 그 김창욱 강사가 있죠. 예. 제 롤모델이거든요. 저희 프로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청 그 EBS 초대석에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엄청 무한의 영광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롤모델이 나온 프로그램에 알겠습니다. 제가 나온 그래서 꿈을 갖고 강연가로서 활동하려고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구 심판을 한마디로 딱 규정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주심으로서 계속 활약해 주시고 네. 또 그 후의 꿈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축구 심판이 다른 일반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뛰는 그러면서도 욕먹는 참 어려운 직업이었군요. 그런데 수당이 너무 적답니다. 우리 팬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축구 심판들의 처우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뜻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